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오늘 또 어마어마한 분의 어마어마한 영화로 어마어마하게 돌아왔는데요. 어마어마한 게스트 두 분 어마어마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모신 게스트 두 분이 성씨가 안씨로 통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 난 콤비 특집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니죠, 우리 안다다씨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다다씨입니다. 또 최근에 자주 나와주고 계셔가지고 뭐 그란투리스모 에피소드라든지 무빙이라든지 대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다다씨님 모셨고요. 안 그래도 무빙 보고 계십니다. 보고 있어요. 안다다씨님 때문에.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초반에 일단은 봉석이를 연기하시는 분이 이정아 배우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긴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이미 이 어떤 그 극적 현실성을 해치고 있고. 왜죠? 캡틴 아메리카는 스티브 로저스는 잘생겼잖아. 그 사람들은 뭔가 개 잘생겼잖아. 그냥 마블 캐릭터들이지 않습니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개 잘생겼잖아. 봉석이도 하나의 캐릭터죠. 현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처음부터 뭔가 좀 더 판타지적으로 갔었으면 그 톤을 갖고 갔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초반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물론 뭐 여드름 자국도 보이고 하긴 하는데 약간 그런 지점들이 이미 뭔가 드라마들의 근데 또 재밌는 게 한국 드라마는 참 이게 어서 소개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인사를 네. 안녕하세요, 안도르입니다. 참 제가 게스트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방송을 한솥밥 같이 한 지 꽤 됐거든요. 왜 아직도 갈피를 못 잡으시는지. 어쨌든 알겠고요. 하여간 정리하자면 하여간 주연들은 잘생기고 이쁘고 조연들은 현실성 있고 약간 이런 캐스팅 전략 저는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극중 봉석이가 조인성 씨랑 한효주 씨 아들이에요. 그러네요. 못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 물론 이제 우리 안도르님께서는 그 부모의 캐스팅조차도 너무 잘생긴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지만 근데 그 두 분의 자녀였어요? 그건 몰랐네요. 제가 스포를 한 건가요? 딱히 스포는 아니었는데. 전혀 타격 없고요. 누가 죽고 뭐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스포요. 완성도를 보고자. 뭐 어쨌든 오늘 저희가 무빙을 다루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살짝 가볍게 넘어가 보는 것으로 하고요. 정말 벌써부터 진이 빠지네요. 뭐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좀 근황을. 안다다씨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열심히 큐브 돌리고 있고. 또 최근에 또 그 큐브 취미를 붙이셨기 때문에. 저 손이 안 보이시던데요. 그거보다 훨씬 이제 빨라졌어요. 그래요? 방금 이제 더더욱 안 보이네요. 상현 씨 앞에서 30초대를 증명하고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번 말려서 제가 50초대를 한번 찍고 분명히 처음에는 호언장담 호기롭게 20초대 가능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첫 트에서 50초대가 나와가지고 약간 좀 자존심이 긁히시지 않았나. 손이 안 풀렸어요. 거기서 좀만 더 하면은 내가 20초대 할 수 있는데 프로는 설명하지 않죠. 보여주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이 큐브가 그러니까 안다다씨님의 어떤 천재성을 증명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이 패턴과 좀만 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좀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라서 시간 많음을 의미합니다. 네. 전혀 다른 걸 의미했군요. 심심함과 무료함을 증명하는 거죠. 또 이게 큐브가 아니더라도 취미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의 여유와 시간이 보장돼야 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사랑을 찾아서인가? 아니 행복을 찾아서. 그거 행복 보면은 윌 스미스가 이제 그걸 딱딱 맞춰서 인정을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완전 사기네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또 최근에 그래서 이번 주에 행복을 찾아서를 처음 봤어요. 두 분 뭐 이거 짜신 토크예요? 대본이 돼 있는 거예요? 카톡으로 몰래. 어쨌든 근데 그 윌 스미스의 캐릭터는 좀 다른 게 공식을 쓰지 않고 맞추는 방식이라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게 영화에 보여요? 네, 영화에 보여요. 공식을 안 쓰고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찐이네. 똑똑한 사람입니다. 잘 만들었네. 공식을 배우고 또 숙지를 하면 또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지만 또 그쵸. 그 영화 속 주인공은 그런 거를 모른 상태에서 그냥 이제 공감각적으로만 하는 거죠. 디테일이네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네. 그렇게까지 빨리 맞추지 않더라고요. 되게
되게 오랫동안 한 30분 정도 만져가지고. 왜냐면 그 공식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시간을 30초가 뭐야? 그 30분을 줘도 못 맞추죠. 못 맞추는 그죠. 거거든요. 네. 저 맨 처음에 공식, 그러니까 초보 공식이라고 좀 쉽게 내는 공식인데 그거 맨 처음 맞출 때 1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뭐가 정상이라서 근데 대단한 또 그 영화 속 윌 스미스 주인공은 공식도 없이 그렇게 한 바로 거니까. 했다는 게 네. 대단하다. 옛날에 그 네. 큐브 저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안 맞춰지니까 이제 막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망치로 좀만 깨서 아, 그냥 다 분해를 시켜서 조립을 할까 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네요. 네, 그런 생각만 했었죠. 아. 네, 실제로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어렸을 땐 참을성이 없었어가지고 그죠. 인내가 네. 없죠 그때. 잘 못했었는데 크니까 확실히 인내가 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인생을 겪으면서. 안 되면 그냥 못하겠다고 던지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셔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어린 나이에 하기 쉽지 않은 생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그렇게 안드다시님은 요즘 큐브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뭐 우리 안도르님, 우리 제빈님께서는 뭐 근황 어떠신지? 네, 아주 헤비한 근황을 갖고 왔습니다. 벌써부터 네.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네, 저는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요. 네. 네. 어디로 가셨나요? 저는 도쿄죠. 도쿄. 당연히 이 일본 속의 그 덕후들의 성지인 아키하바라에서 묵었고요. 네. 얼마나 갔다 오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 최근에 가족 여행으로 한번 갔다 오고 지난 4월에 한번 갔다 와서 근황 토크에 써먹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쓰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아니 무슨 장독대야? 뭐 묵혀놨다가 재미난 일들이 많았어서 근황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죠. 예. 아니 근데 뭐 넓게 보면 뭐 올해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죠. 근황으로 좀 들어봅시다. 예, 원래는 그 만달로리안 에피소드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삭제가 되는 바람에 하여간 또 저렇게 이렇게 눈치를 주시네요 저에게. 뭐 어차피 안 보실 거잖아요. 네.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노잼이. 볼 겁니다. 네. 참. 어쨌든 그래서 일본 다녀오셨는데 네네. 제가 일단 갔던 데가 이제 요코하마에 그 1대1 건담 있는 데를 갔다. 유명하잖아요. 네. 그 움직이는 거. 맞아요. 야, 진짜 장관이긴 장관이더라고요. 멀리서부터 이미 보이는데 그게 진짜 근사합니다. 확실히 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1대1로 서 있는 것도 멋있는데 이제 이게 움직여 버리니까, 그치. 진짜 그 위용을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움직이는 것만 있으면은 사실 큰 이렇게 매력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가볼만하다, 한번 가서 사진만 찍을만하다, 인스타에 올릴만하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할 텐데 이게 팬들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볼거리예요. 이게 보니까 나름의 어떤 연극 같은 이벤트가 있어요. 뭐 공연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건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제 조종사? 연습용 시승?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격할 때의 모습을 뭐 상황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 훈련. 출격 훈련을 하는 식의 연극을 갖다 흘리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다른 어디선가 이제 연락이 옵니다. 이상한 우주로부터 연락이 온다. 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건담 이 훈련석에 있던 사람이 아무로레이라고 하는 주인공. 주인공과 연락을 해요. 근데 아무로레이와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엔드게임, 마블 엔드게임으로 말하자면 죽은 아이언맨과 소통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극중 시점과 뭔가 맞지 않는군요, 이게. 아니요. 설정과. 그러니까 그 아무로레이가 이제 그 아무로레이 시리즈에 나오는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그러니까 88년에 나왔던 이 기동전사 건담. 괜히 물어봤다 싶은데요. 그 이름 뭐였더라?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역수배샤. 중요한 건 아무로레이. 하여간 그 역수배샤에서 아무로레이가 나오고 이제 죽은 것으로 처리가 돼요. 거의 죽은 것처럼 이제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존재와 이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을 보다 보면 아무로레이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뭐 이제 교훈적인 이야기 있죠. 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희망을 잃고 막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만 한다. 그걸 갖다가 사자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 88년 이후에 보지 못했던, 그 이후로는 이제 아무로레이에 대해서 어떤 갈피를 못 잡았던 팬들이 그것을 가서 이제 아무로레이의 또 다른 어떤 음성을 갖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벤트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뭐랄까 최고의 그 팬들에게 이벤트로서
지금 그냥 1대1 이 건담 로봇 그냥 그거 하나가 있는 거 정도가 아니라 팬들을 좀 감동시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의미를 지닌 일종의 성지가 되어 있다. 좀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미국 갔을 때 그 서부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거기 그 스타워즈의 어떤 한 행성 세계관을 재현해 놓은 테마파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그 퍼스트 오더 스톰트루퍼들이 계속 2인 1조로 순찰을 다녀요. 그래서 막 이제 영어로 거기 서 있지 마라, 뭐 수상하게 굴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그 제국 정찰기가 딱 착륙을 하고 거기서 갑자기 카일로 렌이 나타나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참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재밌었어요. 저는 실제로 재밌었고, 근데 이제 저는 건담은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극중 캐릭터들을 봐도 재밌는데 그 원작의 시리즈가 갖는 어떤 의미를 그 캐릭터의 목소리로 딱 이렇게 한 게 또 덩달아 있다면 아마 팬들 입장에선 더더욱 큰 뭔가 선물처럼 느끼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권브이 1대1로 어딜 만든다는 얘기를 자꾸 이제 들려와요. 예, 어디선가 지방 어디서. 근데 그분들이 진짜 만들 거면 국민 세금으로 만들 거면 이거를 꼭 참고하셔야 된다. 철이였나요? 뭐 하여간 저는 태권브이 잘 몰라서. 근데 하여간 그것을 이제 아무래도 70년대생 분들이 이제 굉장히 즐겼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세대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의 심금을 울릴 만한 어떤 이벤트를 삽입하는 것이 진정 태권브이 콘텐츠를 활용하는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사실 뭐 태권브이 잘 아세요? 다 안 전혀요. 구전으로만 전해봤는데. 그렇죠. 구전이죠 거의. 그러니까 이게 여러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막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마징가 Z의 노골적인 표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콘텐츠를 하나 살리는 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근데 다만 이제 그 건담도 그렇고 사실 뭐 스타워즈도 그렇고 어쨌든 그 오리지널 콘텐츠가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형물들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너무 태권브이는 우리 세대에게 잊혀진 과거의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이거 단군설화 같은 느낌이어서 뭔가 이런 걸 만들려면 좀 지속적으로 콘텐츠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뭐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끊겼다고 봐야죠. 그래서 건담은 움직이는 게 단가요? 그 소리 나오고 그죠. 뭐 타보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없어요? 그냥 이제 그 발밑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 움직이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것, 요 정도. 근데 그것만 있지 않고 조종석 콕핏이 열려요. 진짜로? 콕핏이 열려서 보여요. 거기에 조종석이 딱 타고 있는 게. 그런 거 멋있다. 근데 그걸 이제 멀리서 봐야죠. 그게 어디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 전망대가 뭐였지? 전망대 이렇게 몸을 세우는 그 흰색 스탠드 같은 데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돈 내면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올라가요? 이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유의 신상처럼 내부를 곳곳을 다 탐방할 순 없고 이렇게 사이드로. 그래서 건담 굿즈 좀 사셨나요? 건담 굿즈 저는 그 탈 것, 이 건담이 이렇게 무슨 구명보트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태우면 이제 요게 우주 그 바깥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식의 슬라이드, 그냥 그거를 갖다가 좀 프라모델로 샀었죠. 근데 저번 방송에서 건담 관련 굿즈를 사는 것은 그 작품의 정신에 맞다. 위배되는 것이다. 맞다. 반전 활동을 지지했던 작가가 맞아요. 이 방송을 맞는데. 또 못 들으신 선배님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재빈 씨가 건담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나는 건담 피규어나 프라모델, 기타 각종 굿즈들을 구매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그렇죠. 왜냐? 건담 오리지널 작품은 반전주의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작품인데 그 건담의 주요 기체들은 다 전쟁 무기다. 그러므로 반전주의를 강조하는 작품의 팬으로서 그 전쟁 물자들, 전쟁 무기들을 사는 것, 굉장히 그게 프라모델이라 할지라도 비윤리적이다. 작품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그렇죠. 드높이면서 깃발을 나부끼셨거든요. 거의 무슨 광화문 광장으로 그때 나갔을 것처럼 그러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그러신 거죠? 이게
좀 멋있어야지, 좀 매력적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너무- 그동안 구매하신 많은 팬분들도 네네. 좀 멋있지 않아서 너무 네. 멋있어서 구매를 하셨던 건데. 그래서 지금 참여합니다. 진짜 빔샤벨이 있으면 진짜 할복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는 너무 멋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건담 굿즈라 하더라도 건담 프라모델은 안 산 거예요. 아 끝까지 또 갈라치기 하시네요. 진짜 내가 이건 못 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탈 것만 해서 딴 사람 태우고 이러는 거지. 네. 근데 하여간 너무 깝쳐서 죄송하고요. 그거 건담 관련해서. 네. 근데 어찌됐든 원전이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한 반전주의다. 네, 그렇게. 근데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 이제 재빈 씨가 생각해 보니까 다스베이더, 스타워즈 세계관도 좋아하시고, 그쵸. 건담도 좋아하고 둘 다 되게 사무라이 기반의 컨텐츠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재빈 씨의 취향은 사무라이가 아닌가. 정말 적확한 표현이시고요. 저는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의 사무라이 영화들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근데 그것들도 사실 이제 할리우드 서부극에서 이제 갖고 온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미일 간의 어떤 그런 문화적 공조가 이제 만들어낸 그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일단 저는 아주 사랑하고 사모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또 뭐 일봉이다 뭐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이완용이다 이렇게 매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너무 문화적으로 좀 잠깐만요. 이거 다른데? 아니 문화적으로 뭐 낙후됐다 이게 아니라 네.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한국은 그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그들의 어떤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아주 벗어날 수 없이 정말 그 온몸을 다해서 받아버렸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K 콘텐츠가 발생하고 결국 지금 그 좋아하시는 무빙도 이것도 결국 선을 타고 있는데. 저는 참고로 무빙과 오징어 게임 너무 사랑하고 그죠? 르세라핌, BTS, 그렇죠. 블랙핑크 네네. 진짜 펄럭 그렇죠. 우리나라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네. 우리나라는 손흥민의 오른발과 손흥민의 왼발을 가진 나라. 그렇죠. 봉준호, 박재범 렛츠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경을 세우고 싶어하는 이제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좀 취약한 좀 이미 무너진 관념 아닌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맞아요. 또 바로 옆 이웃 나라기도 하고 네. 또 역사적으로도 또 특히 미국도 이제 태평양 건너 있는 나라긴 하지만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런 엮여있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들을 네.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좋네요. 거기서 어떤 우위는 없는 거예요. 네. 네, 우위 없고 그리고 사실 저는 솔직히 생각해 보자면 이제 우리가 올라갈 차례가 왔다는 좀 생각이 더 들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아니 진짜 아주 출구 전략이 완벽한데요. 지금 출구 전쟁이 아니라 출구 전략이 우리나라는 아직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이 지금의 뭐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제 우리 차례다. 니들 거 받아서 우리가 엄청난 걸 만들겠다. 이거 가능한 어떤 시대가 왔다. 그렇죠. 이미 시작되고 있죠. 네.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김구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의미에서 네. 일본 근황. 예. 이랬는데 근황은 일본 여행 근황이야. 또 어딜 가셨나요? 이번에 이제 건담 갔으니까 이제 스타워즈, 스타워즈? 명소를 갔죠. 아. 이제 스타케이스라고 하는 스타케이스? 피규어나 굿즈 같은 걸 이렇게 팔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때 거기는 진짜 이제 좀 저 신주쿠인가 어디 저 위로 더 올라가야 돼요. 네. 나카이인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 여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쭉쭉쭉 걸어가가지고 겨우겨우 그 작은 무슨 구멍가게 같은 빌딩으로 올라가 보면 네. 슬슬 소리가 들립니다. 그 테마 음악이. 어떤 테마 음악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약간 그게 들리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정말 이제 여러 굿즈들이 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번에 무엇을 사셨나요? 오비완이 타는 그 낙타 같은 개미핥기가 있거든요. 개미핥기? 그러니까 얼굴은 개미핥기 같아. 근데 이제 낙타 같이 생겼어. 그 몇 편에 타투인에 저 오비완 반타 말고? 타투인에 있는 그 낙타인데 반타 말고. 그러니까 반타 말고? 낙타가 있네?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안다다씨님이 노트북으로 빨리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근데 저거 에피소드 1 나왔을 때 피규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위험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골동품이죠 사실상.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스타케이스가 거의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딱 있구나 해서 막 되게 좀 기뻐했어요. 기뻐하면서 이제 갖고 가가지고 이제 카운터에 갖고 가는데 근데 이 사장님이 이제 좀 낌새를 챘더라고요. 그 보니까. 누가 낙타를 사? 그죠? 저는 제가- 솔직히 이런 발언해도 되나요? 뭐라고요? 옛날에는 조지 루카스, 지금은 디즈니죠. 개꿀 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영화에 그냥 막 집어넣은 동물을 또 저기 동방의 어떤 남자는 구매를 한다. 저는 이런 게 이렇게 따지면 영화나 드라마에 아무거나 쳐넣어도 사는 사람들이 저 스타워즈 좋아하지만 제가 이 오비완 보고 그 드라마 타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네. 나온 오비완 드라마에서 또 타잖아요. 그거를 네, 타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옮기잖아요. 근데 사실 디즈니한테 돈이 안 가요. 왜냐면 이거는 루카스가 장난감 계약을 해서요? 그죠. 그때 그거 아니 그때 나온 장난감이니까. 보이지 않는 위험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탑승할 수 있는 낙타는 그때 나온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사장님이 뭔가 이제 낌새를 챈 거죠. 포스를 느꼈구나. 얘도 나와 같구나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저걸 하더라고요. 이게 그 거래를 하고 제가 이제 현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이제 일본 분들은 이제 영어를 잘 이제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어색하게 May the force be with you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여워. 난 그거 딱 듣고 좀 짜릿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갖고 마치 그 라스트 제다이에서 홀도 제독이 이제 레아 공주를 보내는 것처럼 네. 저도 May the force be with you always라고 딱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거 나는 정말 좀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스타워즈 관련 굿즈 가게 사장이다? 항상 이거 끝인사로 해줘야 될 것 같은 인사인데? 그 서비스 그랬으면 가격까지 좋죠.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 멘트까지 아니. 가격이 왜 아니냐면 제품 박스에 그 가격이 있어요. 소비자가 그것만 딱 이렇게 2,000엔이라고 써 있었고 2,000엔만 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걸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걸 찾아내서 좋아했던 난리 안달을 했던 제 모습을 보고 이분이 그런 걸 해서 2,000엔이었나요? 네. 요즘 환율이 좋다 하지만 낙타에 2만 원을 태우는 게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 오비안 케노비의 피규어를 태우셨나요? 낙타 위에? 당연히 태웠죠. 집에 타고 있습니다. 비율이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한 두세 개 더 사와가지고 한국에서 좀 팔까 생각할 정도로 이게 알맞는 거예요. 이상하게 알맞아요. 물론 이제 그 조랑말과 어떤 그 당나귀 아니 조랑말 그냥 말과 당나귀 사이즈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그것만 태워도 딱 맞는 그렇게만 타면 그 이렇게 그 이제 2,000엔 그러니까 2만 원에 사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또 요즘 환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개이득 보신 거예요. 그죠? 99년 거란 말이에요. 이거 골동품이에요. 이거 24년 전 거를. 그럼요. 멋지십니다. 저희 방송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인싸분들이 계시다면 이 새끼들 뭔 얘기하는 거지? 일본 여행 갔으면 거기 뭐 후지산도 봐주고 도쿄타워 봐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디즈니랜드 가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여긴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거기 사람만 많고 볼 것도 없어요. 여기는 인싸들은 모르는 우리 오덕 아싸들의 세계 바로 여기 있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배웁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네네. 오늘 방송은 무난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오늘도 역시 쉽지 않다. 사람은 매일매일 매순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또 오늘도 두 분을 통해 특히 한 분을 통해 깨달으면서 그래요. 하지만 제가 똑같을 수 없죠. 이렇게 농담한 거지만 또 이렇게 또 재밌는 또 여행 썰을 일부러 또 이렇게 패키징해서 들고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좀 더 있죠. 한 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송을 하나 새로 파보시는 것도 저희 자매 방송으로 하나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한번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시라고요. 아니 같이 하시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저는 본인 안 하신다고요? 그럼 무슨 재미야? 제가
제 무덤을 또 팔 뻔했네요. 아, 해준다는 줄 알았지. 식은땀이 또 흐르는. 특집한다는 줄 알았죠. 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두 안씨 모시고 오늘 재미난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또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의 감독님이 네. 사실 또 그 영화계에서 인싸 중에 인싸. 아, 방구 좀 끼시는 분. 음. 좀 끼어도 끼다가 좀 지리셨어도 이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 국내 제목 좀 이상한데 플라워 킬링 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시네마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의 플라워 킬링 문 되겠습니다. 뭐 저희 방송에서 특집도 했었고 네. 뭐 여러 번 이 스콜세지 감독님의 여러 최근 발언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많이 해봤었는데요. 뭐 릴스다, 쇼츠다, 뭐다 해서 이렇게 짧은 스낵 컬처가 퍼지고 있는 20초 정도 영상 보면 꽤 길게 본 거다라고 하는 요즘 사람들의 뚝배기를 깨주기 위해서 우리 스콜세지 감독님이 무려 3시간 반짜리 영화를 진짜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넷플릭스도 있고 뭐 왓챠도 있고 이렇게 OTT가 많은데 그중에 이제 아이폰 만드는 애플도 이제 자체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갖고 있거든요. 애플 TV 플러스라고 이제 원래는 거기서 이제 제작을 해서 배급까지 스트리밍으로 할 기획인 영화였다가 최근에 극장 개봉을 먼저 하고 나중에 스트리밍으로 푸는 방식 이렇게 재정립을 한 것 같아요. 전략을.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었다.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도 이제 매력이 있지만 집에서 봤다면 이렇게 멈추지 않고 한 번에 볼 수 있었을까라는 무조건 멈췄죠. 생각이 또 들어서 진짜. 이런 영화들은 이렇게 가축들을 소몰이해가지고 우리에 넣듯이 그냥 극장 가가지고 그냥 강제로 앉힌 다음에 3시간 반 연장 틀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뭐 잘된 선택이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뭐 특히 긴 러닝 타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농담조로 열어보긴 했지만 굉장한 영화입니다. 사실 뭐 감독의 이름값 그럼요. 그리고 출연 배우들의 라인업 뭐 애플 TV 플러스의 엄청난 자본력 이런 것까지 얘기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보고 오셨잖아요. 간단하게 인상 비평 먼저 해보면 어떨까? 이번에는 우리 안도로님 먼저. 저는 스콜세지 범죄물 좋은 친구들부터 시작되었던 그 범죄물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 스타일이 전혀 뭐 녹슬지도 않았고 여전하고 그 전형을 통해서 또 이번엔 이제 인디언 아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이 공동체를 다뤘는데 뭐 언제나처럼 좋았고 네, 그냥 굉장히 정말 언제나처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도로님이 인상 비평에서 네. 별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 그냥 언제나처럼 좋았다라고 한다는 게 진짜 영화를 좋게 보신 거 아닌가. 보통은 이렇게 아무리 인상 비평이라고 해도 좀 약간의 어떤 미사여구, 가타부타가 좀 들어가기 마련인데 되게 깔끔하게 재밌게 보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딱히 나타나지 않네요. 뒤에서는 말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인상 비평에서 그렇죠. 언급할 만한 게 또 긴장했잖아요. 우리 또 안다다씨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근데 안드로님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 Our Great 마틴 스콜세지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우리 미스터 봉이 샤라웃을 하셨기 때문에. That quarter is from Our Great 마틴 스콜세지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뭐랄까 비평을 했다가는 영알못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작품이 왜 좋은지는 알겠는데 딱히 그렇다고 막 가슴을 치는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3시간 26분 제가 상현 씨한테도 이거 실화냐 막 그쵸. 떨린다 막 이랬는데 실화인데 실화야. 이거 그러네. 더블 실화인데 이게 진짜 저는 그래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화장실 우선 점심부터 물을 안 마셨고요. 무장을 하셨군요. 네. 정신 무장. 배고플까봐 미리 가기 전에 빵도 좀 더 먹고 아. 막 화장실도 일부러 여러 번 가고 혹시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3시간 26분이면은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도 1시간 반짜리 영화를 또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다. 안다다씨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일종의 의식을 치르기 전에 그런 행동들 같거든요.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 전에. 그냥 15,000원을 아, 뽕을 뽑기 위한.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스콜세지용이 의도하신 바 같아서 뭔가 영화의 존경을 다해라 약간 이런 게 러닝 타임으로 이제 만든 결과네. 영화를 접하기 전에 좀 예의를 갖추고 좀 정신무장을 해서 들어와라 약간 이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듯이 준비했어요. 내가 3시간 26분을 버티기 위해. 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봤던 극장에서는 꽤 많은 분들이 앉아 있었는데 다들 약간 그런 엄숙한 분위기에서 그런 영화를 건 있는 것 봤고 같아요. 약간 전우회를 느끼셨군요. 네. 그리고 모두 정말 조용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오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관크가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커뮤니티 그 곳곳에서 관크 터졌다고 난리였거든요. 이게 중간중간에 뭐 지루하다 어쩐다 이러면서 사건이 터지고 막 이랬다고 그럴만하죠. 네. 진짜 좋은 관에서 딱 아주 이게 정직하게 그냥 보셨네. 디카프리오의 평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온 관객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뭐 안도르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틴 스콜세지 작품 거의 다 봤고 좋아하는 편인데도 이번 작품의 느낌은 약간 사일런스와 아이리시맨 그 어딘가의 느낌이었고 뭔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나 뭔가 아니면은 셔터 아일랜드처럼 와 재밌다 와 이게 어떻게 이 노인의 작품이지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냥 뭐랄까 역사 의식을 가진 기록 작품을 본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 저도 인상비평을 하자면 안다다씨님 의견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영화 좋은 영화다, 잘 만들었다, 완성도 높다. 이건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어떤 신인 감독의 작품이다라고 했다면 와 이런 작품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버전도 충분히 훌륭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한 10년 전쯤에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이 노인 감독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젊은 감각으로 영화를 박력 넘치게 찍었구나를 목격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꼭 그런 종류의 영화들만 찍으시라는 법은 없지만 딱 보면서 되게 영화 좋고 잘 만들었고 너무 완성도 높은데 약간 좀 평범하다. 안다다씨님 표현을 빌리자면 가슴을 치는 건 없다. 저는 똑같이 아이리시맨도 비슷하게 보긴 했지만 아이리시맨은 가슴을 치는 게 뭔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는 되게 잘 만든 영화지만 좀 마음에 품을 만한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근데 또 그 실화를 기초로 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이제 각색해서 리메이크한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대 상황은 주인공인 이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누구였죠? 이름 뭐더라? 이게 3시간 반을 봤는데도 이게 아리까리하다는 게 어니스트 버크하트 맞나? 맞습니다. 네. 어니스트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군인이에요. 네. 그래서 정황상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경은 이제 미국인데 한창 이제 석유를 막 퍼내가지고 이제 미국이 막 강대국의 자리에 오르는 그래서 오일머니와 그에 따른 어떤 이권 다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미국으로 온 그 유럽의 이민자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공격당하고 막 결국에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쓸쓸하게 이제 죽음을 맞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랬지만 이 중에 오세이지 부족이라는 부족은 굉장히 머리를 잘 썼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서 석유가 났는데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면 다 뺏겼겠구나, 다 이제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들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 석유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그럼 다른 땅 갈게요라고 했다면 백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호락호락하지 네. 않았겠죠. 그래서 이 백인들은 이 오세이지 부족을 대우해주기는 하면서도 그 뒤편에서는 이들의 이권을 어떻게 뺏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프트한 방법으로는 그 오세이지 부족의 여성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부부 관계가 생기니까 그 여성들의 어떤 권리와 어떤 자금 이제 재산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심하게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행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어니스트 버크하트라는 인물이 전쟁을 끝내고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삼촌이 운영하는 목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삼촌 우리 같이 지내보면서 뭐 잘해봐요 해가지고 이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하는 삼촌이 처음엔 되게 인자해 보여. 맞아요. 너 뭐 할 줄 아니? 너 뭐 여자 좋아하니?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 좋아하니 물어본 것도 이게 큰 그림이었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삼촌 말 듣고 택시나 해야겠다 했는데 택시를 타면서 몰리라는 오세이지 부족의 한 여성에게 굉장히 꽂히게 된다. 그래서 알콩달콩 로맨스 각을 세우다가 결국 둘이 결혼을 하는데 이 몰리라는 오세이지 부족 여성이 굉장히 그 오일머니의 어떤 재산을 많이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우리 드니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로버트 드니로의 얼굴을 한 삼촌이 결국은 이 모든 걸 빼앗으려고 이 자신의 조카와 몰리를 결혼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이제 오세이지 부족사 남자들은 살해돼가고 여성들은 결혼했다 살해돼가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연방정부에서도 나중에는 각고의 어떤 과정 끝에 FBI를 보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3시간 반짜리 영화다 보니까 제가 다 요약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기 전에 기사를 읽은 게 있었는데 이게 각본이 한 차례 대규모 수정이 된 역사가 있더라고요. 각본을 한창 2년 정도 쓰다가 디카프리오가 나는 좀 이 각본 별로인 것 같다. 별로라기보다는 나는 지금 내가 맡게 된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를 맡고 싶다. 그럼 이제 또 그 주장을 토대로 각본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디카프리오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원래라면 디카프리오에게 할당됐던 배역이 FBI 수사관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지금은 제시 플레먼스가 연기하는 이제 톰 화이트라는 캐릭터인데 이제 디카프리오의 주장으로 나는 그 오세이지 부족 여성과 결혼한 그 백인 남성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다가 되면서 좀 바뀐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유추를 해보자면 원래는 좀 더 수사극의 느낌이 강하지 않았을까. 외부로부터 온 어떤 수사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이 좀 더 흥미롭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주제의식이 너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게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제목도 그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제가 나무위키를 어제 봤을 때 어떤 글이 있었냐면 작은 불안할 정도로 커다란 달 아래 코요테들이 울부짖는 5월이 되면 자주 달개비, 노랑데이지처럼 키가 큰 작물들이 작은 꽃들을 위를 슬금슬금 번지면서 그 빛과 물을 훔쳐가기 시작한다. 오세이지 인디언들은 이거를 플라워 킬링 문이라고 했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작은 키의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게끔 빛과 물을 조금씩 뺏어가는 꽃들인 거죠. 거기에도 중간에 이렇게 꽃밭이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근데 이게 만약 이게 수사물이면은 타자화돼가지고 일종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이 범인이었어라고 끝날 텐데 이게 화자화되면서 이게 우리의 잘못이었어. 그 내부의 이야기로 인물 관점이 옮겨가니까. 아메리칸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과거에 이랬고 사실 우리도 현재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라는 뭔가 주제의식을 좀 더 미국 심장부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그런 주제의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목도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저는 되게 주제적으로는 확실히 안다다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좀 장르적인 재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죠. 이게 어쨌든 가해 집단의 주인공들이 다 소속돼 있잖아요. 맞아요. 디카프리오도 그렇고 드니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미스테리가 없어. 그냥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그 우리 삼촌이 내 아내한테 주라고 이게 구해준 약이 독일까 진짜 약일까 뭐 이런 건 있지. 근데
막 그 살인과 뭐 이런 암투에 대한 미스터리는 없다 보니까 이거 그냥 가족 드라마인데? 약간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작 그 제시 플레먼스가 연기한 FBI 수사관의 캐릭터가 약간 풀 뜨는 이런 느낌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게 원래 진짜 가편집보는 236분이었대요. 그러니까 30분이 더 있는 거죠. 와우. 4시간짜리? 네. 아이 그만하셔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봤을 땐 잘려나간 부분이 그 후반부 제시 플레이먼스의 그 FBI의 수사가 어느 정도 잘려나간 거 아닐까라는 왜냐면 너무 일사천리였어요. 제가 그럴 느끼기에는. 확률이 높겠다. 근데 그 지점이 있어서 애플 TV가 뭐 저 리들리 스콧의 나폴레옹도 4시간 반짜리 공개한다는데 이것도 좀 공개해주면 안 될라나 하는 생각을 뭐 바람 같게 사라지다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미션을 좀 인터미션이 삽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어찌되었건 그 지점은 제가 좀 더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게 거기에는 어느 정도 장르적인 재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근데 저는 사실 스콜세지는 그 좋은 친구들 때부터 보면 장르적인 재미에 별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저는 진짜 재밌게 보지만 다큐적인 재미가 있어서 보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어떤 협잡이 벌어지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간다면은 뭐 디카프리오가 막 아내한테 들킬까 혹은 뭐 삼촌한테 들킬까 막 조마조마한 어떤 서스펜스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약간 이런 지점들을 넣을 텐데 스콜세지는 아예 그런 것들은 뭐 신경도 안 쓰고 되게 그냥 건조한 스타일이죠. 정말 건조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진짜 제가 스펙터클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제 배우들 연기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로버트 드니로의 그 인자했다가 이제 야 걔랑 한번 만나보지 그래 이때부터 사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연기들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적어도 저를 흔드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연기에서 비롯되는데 그거 보는 재미가 컸지. 장르적인 재미는 솔직히 앞으로도 범죄물을 만다고 했을 때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셔터 아일랜드나 이 케이프 피어 같은 게 그래도 장르적인 재미를 좀 추구했던 그쵸. 작품들이라면 이거는 확실히 그리고 더더욱 그걸 추구 안 하는 감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죠. 거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해왔던 방식이 거의 하드보일드한 연출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놀라웠던 건 3시간 반짜리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시간 반짜리잖아요. 근데 안 지루했어요. 맞아요. 하나도 안 지루했어요. 지루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긴 영화 보면서 아무리 재밌게 만들어도 진짜 뭐 반지의 제왕급이 아닌 이상 시계를 가끔 보면서 그래도 좀 지금 끝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리시맨도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플라워 킬링문은 뭐 아까 인사비평 때는 물론 아이리시맨보다 이 작품이 더 가슴에 와닿진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적어도 아이리시맨보다는 덜 지루했다. 저도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감독의 어떤 내공 이런 게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는데 멈출 수가 없는 희한한 마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어떻게 될지 보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도 뻔한 서사제요, 사실상.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뭐가 다른 게 있나? 그리고 뭐랄까 이 스콜세지 영화들의 특징, 저는 사일런스 제가 기독교라서 사일런스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두 영화의 플라워 킬링문과 공통점이 그 시대를 너무 잘 고증한 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 뭐 내가 미국인도 아니고 내가 그 시대 살아보지도 않았지만서도 뭐 예를 들어서 종에다가 총 쏘는 뭔가 축제 같은 나오죠. 거라든지 아니면 기차가 오는데 기차가 너무 리얼하잖아요. 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스모그 깔고 이 정도가 아니고 너무 리얼하고 뭐 옷 하며 뭐 말하며 차 경주 씬을 넣잖아요. 맞아요. 그 경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넘어갔어요. 그 경주를 할 필요가 없는 장면인데 그게 다 돈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 비싼 그 자동차 만들어야겠죠. 그 당시에 차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 정도 속도로. 그럼 차 만들어야지. 거기 뛰는 보조 출연자가 몇 명이야 돼. 대충 잡아도 150명에서 200명. 의상 다 입혀, 분장 다 시켜. 걔네가 또 뛰어야 돼. 동선 만들어야 돼. 옆에 다 마을이야. 마을 다 만들어야 돼. 다 먹여. 그러니까 이게 돈지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영화 속에. 이게 제작비가 한화로 2천억이 넘더라고요. 2억 달러던데. 물론 이제 할리우드 영화 시장에서 2억 달러면 평균적인 제작비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액션
블록버스터 그죠. 스파이더맨 같은 블록버스터에나 그 쓰지. 정도 예산인데 이런 참? 시대극 네. 드라마에 2천억을 태운다는 게 이게 진짜 스콜세지의 브랜드 값인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애플이 돈이 많긴 많구나. 그러니까 나는 진짜 놀라운 게 스마트폰 얼마나 팔리길래 이렇게 2억을 그냥 금방 태워버리지? 애플이 갖고 있는 돈은 미국 전체보다 많아요. 시총 1위 그래요? 아니에요? 시총 1위? 아니, 미국이란 국가보다 돈이 많아요. 아니 나는 이런 면에서 진짜 우리 질 수 없잖아요. 삼성 영상사업단을 좀 다시 만들어서 그냥 저도 될 것 같은데. 배급 좀 했으면 좋겠어요. 2등 뭐 합니까 삼성. 이게 참 맨날 애플 따라다니는 애플 공무원만 쫓아다니는 회사가 좀 이런 것도 또 하면서 어차피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삼성이 이렇게 예전에는 미술관 같은 거 이병철 이건희 때만 하더라도 그 미술관 같은 거 지원을 많이 했는데 요즘 이재용 되면서 별로 안 한대요. 그거 대신에 영화를 해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냥 제 푸념이었습니다. 뭐 갈라진 가족이지만 CJ가 있죠.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한데 핏줄은 같죠. 우리나라엔 CJ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좀 사업 종료 직전인 것 같아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약간 뭐 어쨌든 참 부럽네요. 애플이 돈이 많다.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애플 입장에서도 이게 어쩔 수 없이 OTT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의 브랜드 네임을 키우려면 좀 이런 마틴 스콜세지 같은 거장급의 감독 작품을 하나 모셔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프리미엄이죠. 저는 에르메스 워치밴드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명품 우리는 에르메스 워치밴드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스포츠밴드 사라? 이런 느낌으로 우리 스콜세지 작품도 있어. 그런 거지. 테드레소 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긴 하지만 뭔가 유인책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콜세지도 하고 리들리 스콧도 하고 너무 돈이 많으니까 확실히 그 팀 쿡 CEO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선언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나 정성을 더 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거대 자본, 그냥 뭐 말로 하는 거대 자본이 아니라 찐 거대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이언트. 확실히 안다다시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시대 고증이라든지 뭐 의복, 분장, 뭐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려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 돈 있어서 쓰지 않았어요. 맞아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보는 맛은 확실히 또 있었던 것 같다. 전 시대 얘기하셔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디카프리오의 필모를 보면은 그냥 온 미국의 역사가 또 시대극을 많이 했어요. 다 있겠더라고요. 얘가 안 살아본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레버넌트부터 시작해서 레버넌트도 있었죠. 개척 시대부터 해가지고 뭐 셔터 아일랜드, 디파티드, 뭐 에비에이터, 갱스 오브 뉴욕, 캐치미 이프 유 캔, 위대한 타이타닉 개츠비 이걸 다 심지어 이 플라워 킬링 문까지 하면은 거의 웬만한 미국 역사는 디카프리오의 필모로 볼 수 있지 않나. 좀 재밌는 게 FBI 요원이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근데 정작 디카프리오가 후보를 연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군요. 진짜 어디선가 디카프리오의 외모를 한 후보가 이스트우드가 연출한 영화였죠. 디카프리오를 체포하는 웃기는 어떤 상황이. 극 중에서 누가 보냈나? 제이 헤드가 후보요. 누구야? 그러니까 이러거든요. 드니로가. 멀티버스네요. 멀티버스. 디카프리오는 확실히 뭐 각본 단계에서 관여한 부분도 뭐 이전 작품들에서도 꾸준히 관여를 했겠지만 그런 걸 보면 뭐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연기 욕심이나 어떤 영화 제작 욕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만해 보여서 아마 이 작품에도 또 워낙 또 스콜세지랑 이제 막역한 사이일 거잖아요. 그렇죠. 6작품을 함께 했는데. 뭐 드니로도 스콜세지랑 막역하지만 이 세 트리오가 굉장히 영화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어서 거의 4시간이 좀 안 되는 러닝타임임에도 굉장히 물 흐르듯 재밌게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저는 최근 들어 더 스콜세지가 많이 쓰는 연출 방식인 것 같은데 그 어떤 캐릭터를 설명할 때 플래시백이 나오는데 그 어떤 좀 옛날 예시긴 하지만 옛날엔 과거 회상하면 막 흑백이 되거나 세피아 톤이 되거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잠깐 갔다 오는 플래시백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디저트가.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요즘 좀 좋은 것 같아. 이 영화에서도 그 몰리의 언니 중에 그 한 분이 뭐 쟤 총 갖고 다니는 거 알아? 이러는데 갑자기 과거로 가가지고 빵 쏘고 막 다 일사분란이 터지고. 스콜세지 영감님이 좀 별거 아닌 부분에서도 이목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잘 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이런 거 좀 제 스타일이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들을 이제 디카프리오 얘기를 하셨으니까 배우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몰리 역을 하신 분 이름이 릴리 글래드스톤이시네요. 저는 이분이 그 이제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이제 같이 본 친구는 초반이 좀 지루하다, 되게 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디카프리오는 하여간 여자한테 뭐 그러니까 뭐 흑심이건 사심이건 간에 그냥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싶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배우가 초반에 아유 너 속셈 다 알아 임마 하면서 이렇게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부처님 같은 표정을 느긋하게 바라보잖아요. 너 내 손바닥 아니다. 거였대. 저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걸 재현할까? 왜냐면 저런 표정을 여자분들한테서 본 적이 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좀 뭔가 약간 PTSD 비슷하게 오면서 갑자기 힘을 갖고 접근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고 약간 그런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흑심까지 막 얘를 등쳐먹어야지 이건 아니지만 그냥 친해지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표정을 꽤나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어설펐나 보지. 근데 그거를 듣도 보도 못한 배우가 너무 잘 재현하니까 나는 순식간에 이입을 해버렸지 뭐야. 전혀 다른 특이한 방식의 연기 칭찬을 칭찬이죠. 기가 막힌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걸 캐스팅했을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냈으며 어떻게 캐스팅했을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거의 다 불러오지 않았을까, 이 정도 양이면. 아마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맞아요. 예, 진짜 근데 또 웃긴 거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은 없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꽤나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연기하시는 분들을 꽤나 봤는데 그 익숙한 분들은 없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 미국 현재 영화계에서 주류로 많이 제작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라는 점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그 서부 영화가 한창 흥할 때는 뭐 악역으로 나온 그쵸. 게 이제 일반적이고 이후에 이제 수정주의 서부극이 나온 이후에도 많이 출연을 하셨지만 사실 2010년대 들어서 제가 막 미국 영화를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인디언들,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나온 작품들 뭐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사실 윈드리버밖에 없거든요. 맞네요. 그런 점에서 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감추고 싶은 역사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스콜세지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자면 결국 이분은 진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분의 영화는 항상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 좋은 놈 없어. 우리 다 미친놈들이야. 이거거든요. 그죠. 보통 이제 뭐 갱이나 마피아가 주인공인 영화, 그런 느와르 영화들, 뭐 대표적으로 대부 같은 작품들 보면 굉장히 범죄자들이 멋있게 나오잖아요. 낭만이 있죠. 네, 낭만이 있고 뭐 의리가 있고 우정과 뭐 사랑과 근사하죠. 거의 뭐 그 자기縄張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막 챙겨주고 막 대부 같은 거 보면 물론 이제 대가는 따르지만 맞아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완전 반대 방향에서 하드보일드한 노선을 취하면서 스콜세지는 항상 여기 뭐 좋고 뭐 그런 애들이 어딨어, 뭐 범죄자들 사이에 의리가 어딨어, 이런 거를 항상 영화를 통해 주장해 오셨던 분이거든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표적인 작품 좋은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도 사실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도 주인공 완전 범죄자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경향들이 계속 있는데 이번 영화도 그거를 확실히 심지어 마지막엔 본인 스스로 등판을 하셔서 그러니까요. 종지부를 찍어버린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이 감독님이 확실히 자기만의 어떤 꾸준한 주제가 있고 그거를 계속 관철시켜 나가시는,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야 지겨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뚝심 있다. 이런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변사 마틴 스콜세지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마지막을 그렇게 변사극으로 하는 영화를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거기 이렇게 폴리 아티스트들이 그죠? 중간중간 이렇게 뭐 편지 쓰는 거라든지 신문 넘기고 문 열고 막 이런 소리들 내는 것도 참 재밌고 그냥 자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임팩트가 있게 느껴졌고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스콜세지는 이 영화를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연출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살인 장면들도 좀 드라마틱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그쵸. 되게 풀샷에 관찰자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흑백 무성 영화 같은 화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 영화의 어떤 정체성 아닌가. 이 영화는 어떤 극적인 재미를 주기보다는 기록적인 느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맨 마지막 컷도 무슨 쉰들러 리스트처럼 쉰들러 리스트에서 마지막에 이제 현대의 유대인들이 나오는 그쵸. 것처럼 여기도 현대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꽃 모양의 춤을 추면서 보이는 항공샷으로 끝나는 게 이 영화의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마틴 스콜세지가 원래 이렇게 등판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히치콕처럼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록 영화예요. 진짜 그러니까 다큐보다 더 객관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다큐는 실제 사람을 만나니까 나오는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극영화인데 또 정보는 다큐처럼 주려고 하니까 진짜 어떤 정말 진짜 객관성, 영화가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이제 감정적인 교류 같은 것도 아예 배제해버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훨씬 더 훌륭한 고발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그게 진짜 이 스콜세지 범죄물의 어떤 매력이지 않나. 저는 좋은 의미로 자의식이 좀 더 커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진짜 좀 이제 연세가 꽤 있으시잖아요. 진짜 뭐 한 20년 뒤엔 안 계실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원래도 그런 걸 느끼셨던 분 같긴 하지만 더더욱 최근에 어떤 영화 외적으로 인터뷰 같은 데서도 막 어떤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시는 부분들 이런 거를 로 미루어 봤을 때 내가 이 할리우드의 베테랑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작품도 뭐 항상 하시던 걸 어떻게 보면 하신 거지만 특히 이런 소재에 또 천착을 해서 마지막에 직접 변사로 나오셔서 이렇게 탁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래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런 얘기는 좀 해줘야지. 왜냐면 이게 칸 영화제 갔었는데 일부러 비경쟁으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제는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나는 많이 했다. 이렇게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뭔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신 것 같고 뭔가 책임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저는 하드보일드하다, 건조한 연출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스콜세지 영화 모든 스콜세지 영화들에서 다 그랬지만 저는 이 영화가 폭력을 다루는 방식이 뭐 아까 안다다시님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좋은 친구들에서 레이 리오타가 연기한 캐릭터 주인공이 어떤 길거리에서 남자를 좁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클로즈업이 없어요. 그냥 제 기억으로는 패닝샷 하나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누가 누구를 때리는 장면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때리는 장면을 와이드하게 담고 다음 이제 이어붙는 편집으로 그 맞는 사람의 얼굴 멍드는 얼굴을 막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때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준다던가 이럴 텐데 좋은 친구들의 그 쇼트는 진짜 한 쇼트로 끝나거든요. 와서 좁혀고 쓰러지면 때린 사람은 떠난다. 근데 그게 더 너무 리얼한 거야. 너무 리얼해서 더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일 비교하기 좋은 게 저는 디파티드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무간도는 좋은 의미에서 정반대로 되게 감정적이잖아요. 맞아요. 막 누군가 죽을 때 막 슬로우 모션 나오고 양조의 표정 막 엄청 클로즈업 되고 이런 건데 디파티드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야. 그냥 뭐 유명 배우가 연기했건 아니건 그냥 죽는 거야. 이런 기조가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헨리를 막 그 밀주 먹이다가 차에서 죽일 때 앞에서 쏴야 되는데 뒤에서 쏘잖아요. 그 부분도 와 진짜 비정하고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무섭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와 감독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폭력을 다루는 방식이 좋다고 하면 조금 무서운 표현이지만 저는 되게 좋았다 그게. 진짜 냉정하고. 근데 그 헨리 말 나와서 그런데 그 조단역들 캐스팅 너무 끝내주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살해범
그 밀주 매기는 그 캐릭터도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뭐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명이 너무 많은데 네. 근데 그분도 진짜 무슨 남부에서 데려온 듯한 맞아. 이 사람이 진짜 동시대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떤 시대적 그 얼굴에 그 어떤 고생이 다 보이고 진짜 제가 보고 싶어하는 스펙터클은 그런 것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찐이구나. 진짜 내가 진짜를 보고 있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근데 그런 게 그 캐릭터도 있었고 그 로드스터 훔치는 그 레키지 뭐 이런 건데 야 진짜 이름이 이게 너무 영화가 봤는데 인해 전술이에요. 거의 뭐 어쨌든 그 자동차 훔치는 친구. 그분도 진짜 정말 사실적이다. 진짜 시대에 다가간 느낌, 타임머신 같은 느낌. 전 그렇게 다 사실적이었는데 갑자기 브랜든 프리저 나와가지고. 맞아. 갑자기? 맞아. 변호사 하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서 좀 튀었어. 좋은 배우긴 한데 갑자기 너무 아는 얼굴이 또 최근에 본 얼굴이 나오니까 갑자기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지면 디카프리오도 아는 얼굴이고 드니로도 아는 얼굴이긴 하지만 어쨌든 쭉 봐오던 사람들은 약간 이제 누그러지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나와버리니까 반갑긴 한데 또 갑자기 몰입이 좀 깨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시 플레먼스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그냥 그 시대 사람 같은데 브랜든 프레이저는 어렸을 때 봤던 그 미라의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나오면 웃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캐릭터가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을 텐데 너무 막 윽박 지르고 그러니까 되게 느낌표가 많은 캐릭터다 보니까 더 뭔가 이렇게 탁 눈에 띄는 스티븐 스콜세지 영화에도 캐스팅되고 소더버그 21년작인가? 노 서든 거기서도 캐스팅되고 잘 나가요. 약간 좀 그 더 웨일 전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우정을 위한 그러니까 좀 배려 차원에서 배우가 좀 힘들어하니까 요즘 그래서 그랬나? 그리고 또 연기를 못하진 않고 이전에 어떤 잃어버렸던 시절들을 보상받을 만한 배우긴 하기 때문에 기운이 오고 있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대운의 기운이 역시 쭉 짤짤이로 오다가 더 웨일로 터진 거지. 그것은 무시할 수 없죠. 이게 사람 사는 게 또 다 그래요. 이게 한 번에 오지 않아. 이게 살살 오다가 이제 딱 오는 거지. 빵 하고 오죠. 어쨌든 브랜든 프레이저 캐릭터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었고 저는 요즘 제시 플레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파워 오브 도그에서도 좋았는데 좋았죠. 그 스콜세지의 전작 아이리시맨에도 후반부에 이제 잠깐 나오시잖아요. 나오죠. 너무 뭔가 이 저는 오히려 이분이 되게 각 잡고 장르적인 연기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에밀리 블런트 나왔던 정글 크루즈에 거기 나와요? 네, 악역으로 나오시거든요. 메인 악역으로. 약간 캐리비안의 해적 풍의 악역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좀 뭔가 약간 우스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어떤 묵직한 연기 하실 때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다. 약간 세미 맷 데이먼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짭데이먼이라 불러요. 짭데이먼. 또 외국에선 별명이 팻 데이먼이더라고요. 팻 데이먼. 살쪄가지고 팻 데이먼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 맷 데이먼보다 더 뭔가 좀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파워가 있어요. 맞아. 포텐이 있어. 맷 데이먼 빨리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맷 데이먼은 좋은 의미로 양식화된 연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캐주얼한 맷 데이먼 연기인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맞아요. 이 제시 플레먼스는 좀 더 다양한 게임 나이트라는 영화에서는 또 대놓고 우스운 캐릭터를 또 연기하시거든요. 거기서도 또 재밌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되는 배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영화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주제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 나쁜 놈이야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아메리칸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끌어오고 또 극중에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몰리의 어떤 스토리라인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점점 내가 죽잖아. 그쵸. 근데 이 약이 독인지 약인지 남편까지 믿어도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재밌게 잘 살렸다고 보거든요. 이 영화의 어떤 후반부, 결말 그리고 주제적인 맥락 이런 것들은 또 어떠셨는지. 저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이 작품을 왜 스콜세지가 건드렸을까가 초반에 느껴졌는데 이게 지금 현대 미국의 역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상류층이고
돈이 많고 맞아요. 이 마을에선 백인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반대죠. 네,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이색적이죠. 백인들이 하냐고 네. 밥 해오라고 그러고 네. 백인들한테 백인들이 구두 닦고 있고 백인들이 시키는 일 다 하고 택시 운전하고 음. 그런 마을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인들한테 되게 충격적일 것 같고 근데 그랬던 그 상류층이 어떻게 무너졌고 백인들은 또 어떻게 그들을 집어삼켰는지 집어삼켰는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이게 어떤 현대 미국의 근원적인 모습을 역발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언더도그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네. 최근에 유행하는 경향으로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이 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의사가 네. 가담을 해서 음. 이렇게 원주민을 차츰차츰 신압으로 독살한다는 것 네. 이런 개념도 그렇지만 헨리 같은 경우에 죽이기 전에 술을 막 진탕 먹여가지고 화롯가 앞에 잠깐 눕혀놓잖아요. 네. 근데 그때 드니로의 삼촌과 디카프리오의 조카가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뭐 언제 죽일 건지 네. 뭐 지금 죽으면 우리가 손해야. 물론 이제 술 취해서 잠들어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살해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 그 앞에서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네. 얼마나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실종된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곳곳에 잘 숨겨놓으신 것 같기도 하다는 거? 사실 그게 본질이죠. 현대 미국 사회에 음. 가장 필요로 하는 이야기다. 지금 안 그래도 너무 많은 다양한 갈등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다루고 이런 일면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포인트 그게 중요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결국 넌 니들은 잊어버릴 거야라는 자조가 저는 끝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서 이 폴리 아티스트 나오고 굉장히 재미난 어떤 그걸 하는데 어차피 니들 이거 보고 잊어버리겠지.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해야겠어. 그런 느낌인데 뭔가 되게 짠한 것도 있고 결국은 영화라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어떤 자조가 이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이런 주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인가? 라는 의문도 좀 있고요. 근데 지금 뭐 원체 이런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던 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들었다면 그 정도로 투쟁을 했다면 사실상 이런 자조를 가지고 제가 뭐라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도 하죠. 그 주제의 포인트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계몽, 투쟁 이런 것보다 그냥 반성 이러고 하면 사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도 그 나름의 효과가 있겠지만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작품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죠. 그걸 이제 듣고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더더욱 뭔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어떤 미묘한 포인트들도 어떻게 보면 계산하시고 생각하시고 만드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진짜 재민님 말씀대로 역사라는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뭐 비단 이 아메리칸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뭐 뉴스도 막 지금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도 난리 나고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자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오히려 더 관객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을 쓰게 된다. 저러면 안 되겠다. 약간 물론 그 반성조차도 잊혀질 가능성이 크지만 오히려 좀 더 이렇게 하면 그 반성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저 여기서 이제 안다다시님도 상현님도 사실상 영화 감독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제작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고민이긴 한데 이런 고발 영화 혹은 사회 비판 영화가 과연 유의미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생충 같은 경우 기생충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계급 문제가 결코 그냥 빈자들한테만 취약한 게 아니다.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이 계급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자 빈자 모두 다 위험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발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거를 정말 천재적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었지만 이게 정말 그 계급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게 의심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고발 영화가 과연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심까지도 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물론 스콜세지는 지금 자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큰가요? 너무 아니, 또 재밌는데요?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양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현실을 반영한 영화 또는 예술 작품들이 현실을 바꿀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뭐 굳이 안 바꿔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뭐 영화가 아니긴 하지만 옛날에 쥘 베른이 썼던 네. 해저 이말리나 여러 가지 SF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설들 속 묘사들의 어떤 탐닉해온 네. 어린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과학자가 돼가지고 뭐 우주선을 만들 때 그 디자인을 차용한다거나 그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노틸러스 호처럼 핵잠수함을 만든다거나 네. 이런 식의 영향을 주고받았던 거잖아요. 사실 예술과 현실의 관계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영화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한국의 고발 영화라고 하면 기생충 말씀해 주셨고 뭐 당장 떠오르는 거 도가니 같은 작품이 있기도 한데 그걸 좀 더 저는 세련되게 잘한 게 현대물은 아니지만 남한산성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화의 개봉 타이밍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창 그 중국과 그죠.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고생할 때 나온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관객들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비슷하구나. 그리고 그걸 또 이런 영화라는 예술 작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이거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 남한산성을 보고 나온 관객들이 갑자기 중국과의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갑자기 막 투표를 다시 하진 않잖아요. 그렇진 못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 자체를 인지하는 거는 굉장히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영화가 세상을 정복시키지는 못하지만 도움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보이냐면 예전에 봤던 책인데 섬마을에 슬픔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로는. 네네. 그러니까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았대요.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지 못해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뭐 나무를 찍는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그거를 보여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고발 영화도 비슷한 것 같은 게 고발 영화 자체로 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야 너 플라워 킬링문 봤어? 하면서 플라워 킬링 예시를 들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영화는 야 너 도가니 봤어? 뭐 도가니에서는 뭐 1987에서는 뭐 플라워 킬링 문에서는 뭐 사일런스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세상의 단어가 된다면 그거 자체로 의미 있지 않나. 그것이 어떤 관객들로 하여금 뭐 감정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아니요, 그거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이 스토리를 도구화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의 박력은 없죠. 뭐 도움이 됐나요? 네네. 그 예시가 또 일단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슬픔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어떤 차이라는 것. 근데 그런 지점에서 영화가 언어가 된다면 또 그런 심리적인 면에서 사회 심리적인 면에서 그것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뭐 슬픔의 전체를 담을 수는 없지만 작은 생각입니다. 네네. 좋은 저희 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이제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플로우 킬링 문을 통해서 갑자기 뭐 아메리칸 원주민의 인권이 갑자기 신장되거나 뭐 아메리칸 원주민을 국회로 막 이렇게 되긴 어렵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히 적을 텐데 뭐 이렇게 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또 회자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진짜 뼈나 교과서 같은 멘트긴 하지만 잊지 않아야 될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잊지 않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잊지 않으려면 또 많이 얘기가 돼야 되고 뭐 그런 창구를 영화가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뭐 예술 작품이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마 스콜세지 감독님도 하셔서 마지막에 직접 나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스콜세지 감독님이랑 워낙 또 친하신 분들이 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분들이잖아요. 스필버그도 본인이 직접 출연을 안 했다 뿐이지 최근에 파벨말슨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셨고 지금 한창 코폴라 감독님도 자신의 어떤 필생의 프로젝트 찍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뭔가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자기가 살아온 세월 한번 반추해보고 또 네. 내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뭘 해야 하는가 네. 이런 사회적 책임을 느끼시는 것들 아닌가. 할 만큼 다 해서 이제 그것도 그래요. 지금 70년대 나와가지고 네. 지금 뭐 20년대니까 그분들 다 장르도 하나씩 전복해 보셨고 네. 뭐 신기록 흥행 신기록도 다 써보셨고 네. 하니까 이제는 뭐 좀 약간 질겜 모드가 네. 아니신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런닝 타임은 한 20분 정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겁니다. 아이리시맨도 저는 길었어요. 근데 아이리시맨은 그 인물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 시절까지의 일대기를 그리는 영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 런닝 타임을 조금 쌓아야 관객들도 그 시간을 체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지루했지만. 근데 이번 영화 사실 딱히 막 한 10년? 네, 그런 건 10년 없었거든요. 이미 써머리가 많은 영화인데 아이리시맨처럼 어떤 인물의 어떤 그 흥망성쇠 노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조금 더 줄여도 되지 않았을까. 저 그래서 디카프리오 첫째 딸이 과연 몇 명일까? 첫째 딸? 첫째 딸의 배우가 아, 애가 계속 크는 거예요. 씬마다. 이게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는 뭐 거의 한 3학년쯤 돼 보이던데 와 얘는 몇 명이야? 그것도 다 돈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애여야 될 텐데 그것도 그치. 백인하고 네이티브 아메리카 혼혈인데 네. 아 이 캐스팅 어렵겠다. 둘째도 한 5명 돼요. 그리고 셋째까지 있잖아요. 그치? 셋째. 아, 진짜 많아요. 진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캐릭터들도 너무 많아. 한 2씬 지나면 애가 커 있어.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이미 이 모양 이렇게 된 거 러닝 타임 한 20분 정도는 그래도 좀 많이 봐드렸습니다. 제가 30분 40분 줄이라고 안 하잖아요. 한 20분 정도는 그래도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내실 때 재민 씨 말씀대로 한 4시간 그땐 내셔도 됩니다. 근데 극장에서는 조금 더 애누리 쳐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머리가 띵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지루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보고 나니까 저희 영화 조조로 봤거든요. 오후에 나왔어요. 저 끝나고 나니까 오후야. 저 4시에 봤는데 8시에 나왔어요. 오후에 봤는데 저녁에 나오셨네요. 네, 4시 반에 들어갔는데 이게 확실히 좀 길긴 길어요. 극장에서 보시려면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그런 영화인데 네네. 스콜세지 감독님이 그 마음의 준비를 요구하신 것 같기도 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콜세지 감독님의 또 다른 OTT 복귀작 플라워 킬링 문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등급 평가와 한 줄 평가 해보고 넘어가실까요? 뭐 저부터 해본다면 한 줄 평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미국의 신앙이자 원죄 이렇게 드리고요. 항상 우리 다 나쁜 놈이야라는 얘기를 미국 역사를 빌어서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좀 반성의 태도가 이 영화에도 깃들어 있는 것 같고 스콜세지 감독님 특유의 등급 평가는 진짜 좋은 영화긴 하거든요.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더 울프 월스트리트를 봤을 때 또는 사일런스를 봤을 때처럼 제 가슴에 들어오는 건 없어서 그럼에도 좋은 점수인 B+를 드리도록 하겠다. 네. 저는 A0. A0. 굉장히 좋은 점수.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취향이 좀 많이 따라요. 영자랄. 아니, 영자랄이 아니라 시네마의 구원자. 일단 취향 탑니다. 굉장히 네. 취향 타고. 그러니까 안도르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큰 스펙터클 없이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막 큰 이 어떤 자극 없이 주는 것에 그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안도르도 이 작품도 좋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진절머리가 나게 만드는 협잡의 스펙터클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평 맞아요? 진절머리가 나게 만드는. 이거 스펙터클이고 정말 보기는 즐거우나 보기는 재밌지만 그러니까 이거 좀 진짜 양가적인 것 같아요. 네. 주제적으로 일단 네. 진절머리 나는 내용이니까 추악한 것을 보고 있는데 그걸 재밌게는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고발 영화예요. 저는 언제나 스콜세지는 참 왜 고발 영화가 재밌을까? 이게 제 어떤 미스테리이기도 하고 그 지점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하면서 A0라는 네. 굉장히 좋은 점수를 올해 영화 중 하나입니다. 오. 네. 아이리시맨도 좋으셨어요. 아이리시맨도 좋아했죠. 아. 네, 저는 기본적으로 팬이죠. 또 워낙 긴 영화의 면역이시군요. 네, 그렇게 막 사실 뭐 안도르 몇 부작이죠?
그거 12부작이죠. 그거 봤다면 네. 된 거야. 이제 그럼요. 뭐 거의 12시간짜리 개지루한 영화를 본 거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야. 20부작짜리 무빙 한번 보시면 근데 그것도 힘들어하고 있어. 그거는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인공이 잘생겨서야. 아니 너무 한국인이라서 약간 라이트 박보검이더만. 그러니까 잘생기면 안 돼요? 너무 이입하기가 디카프리오 영화도 보면서 맞아. 디카프리오 얼마나 잘생겼는데.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이도 해놓았잖아요. 이번에 네, 이도 해놓고 막 얼굴 퉁퉁하고 이 어디야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김치만두라 불려요. 왜요? 얼굴이 퉁퉁 불어서. 디카프리오요? 네. 근데 왜 김치만두요? 고기만두도 아니고? 좀 빨개. 그래서 예. 아니 정확하게 하시네. 맞아요. 좀 이게 완전 백인 아니에요. 예. 만두피에 좀 비쳐. 맞아. 근데 귀엽다 되게 별명.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좀 그 미를 잃었죠. 미를 잃으니까 너무 아니, 멋있더라고. 너무 잘생겼잖아. 보기 좋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 스타일입니다. A0라는 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안다다씨님. 저는 한 줄 평은 야인 시대에서 풍겨오는 오스카 냄새.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약간 뭔가 오스카가 좋아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아니 PC가 이번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PC? 네. 정치적 올바름? 어떤 그러니까 부분에서? 이제 그냥 아주 단순하고 거칠게 그냥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다룬다는 점에서의 진짜 날것의 PC. 네, 그거가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예로부터 약간 오스카 친구들이 미국 역사 다루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서 이 PC도 있고, 그쵸. 스콜세지고, 미국 다루는데 또 미국만 세면 또 싫어해. 네. 그렇지. 디카프리오 연기 잘했고, 그렇지. 그리고 진짜 마틴 스콜세지 이 뒤에 상 언제 또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헉스바리. 좋은 뭔가 핑계거리고, 어.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애플 TV다. 네. 이게 애플이 오스카의 또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네. 무조건 하겠지. 저는 이거 맞네. 오스카 노리고 2억 달러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팀 쿡이어도 한다. 네. 근데 만약에 이랬는데 오스카 못 받으면 다 집합인가요? 팀쿡 밑으로? 팀쿡 밑으로 너 내 아래 네 위로 다 집합해서 애플 사오겠어. 그러면 스콜세지 가야 되나요? 영감님 좀 우리 좀 얘기 좀 하죠 하고 캘리포니아로 불러. 약간 오스카 타겟 작품이 네. 나온 게 아닌가. 근데 네, 맞는 그런 말인 것 그런 같아요, 생각이 진짜.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의 평가는 B+. 아, 제가 만약 미국인이었으면은 A- 줬을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까지 내 피부에 와닿는 세계관은 아니어서 그건 아니네. 그래서 B+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인 아니고 한국인이어도 한 20분만 덜어주셨다면 조금 A-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랑 안다다씨님이 B+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B+면 굉장히 좋은 점수라고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재빈 씨가 A0까지 네. 선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스콜세지 온께서는 사실 할 만큼 하신 건 그럼요. 아닌가 딱 기대한 만큼의 영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란티노는 이걸 보면서 저 10편만 만들고 그만두겠다. 이거 재고해봐야 됩니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내 아이 키워야 된다고 그런 아니 아이 끝내주는 재능을 소중하잖아 아이는. 아니 아이 키우는 거 알겠는데 키우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많이들 하지 아쉬워서. 그럼요. 아쉬워서. 참.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스콜세지 감독님 좀 만수무강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덩달아 드네요. 진짜 나이를 많이 드셨더라고요. 몇 년생? 42년생인가 그럴걸요 아마? 42년생이요? 네. 80세시던데? 네. 80세? 네. 그러면 좀 더 찍으실 수 있겠네. 난 또 무슨 90대인 줄 알았네. 80대만 한 4편 더 찍으세요, 감독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미 지금 또 새로 디카프리오랑 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우주벨트를 있고. 뭐 찍는다네요. 또 미국 역사로 가나요? 네. 또 봐야죠 가서. 네. 과거에 계속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요즘 감독님들 왜 그래 진짜. 하지만 이런 꼰대라면 언제든 오케이라는 거 그럼요. 영화 팬으로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내난 콤비 안다다씨님과 안재빈님 이렇게 모시고 방송을 해봤는데 또 오늘 영화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좀 네네. 어떠셨는지. 저 너무 즐거웠고요. 네.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흥미로웠어요. 당신의 건담 얘기. 저도 건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어떠셨어요?
집에 가면 오늘 뭐 했나 생각하면 건담 얘기 들었지 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건담이 제일 스코세지 형이 묻히네요. 그러네. 안 되겠네. 진짜 역시 정말 건담과 낙타의 방송이었다. 2,000엔 2만 원짜리 낙타. 역시 이제 메가 컨텐츠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스콜세지가 묻히고 있다니 이런 불효를 제가 저들렸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콤비 새롭게 하나 탄생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신 아내난 콤비 두 분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 끝까지 저희 방송 들어주신 우리 선배님들께도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특히 댓글 관련해서는 얘기 많이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과제로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